자, 시행령 제6조 관할구역입니다. 자, 1항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5조 제2항의 편성 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합니다. 근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상급 예비군 부대에 예속됩니다. 배속이 아니고 예속이죠. 예속됩니다. 그리고 예비군법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 부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나중에 조직훈련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수행군 부대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를 구별하십시오. 네, 수행군 부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예비군 보면은 상급 예비군 부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행군 부대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제 훈령에 가면은 수행군 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지역 예비군 또는 직장 예비군이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에 관할구역하고 관계없이 서로 직무를 응원합니다. 관할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없이 이렇게 뭐 서로 지원하는 거죠. 직무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10조 군인 등의 배치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지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예비군 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군무원이 우리 합격하면 가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5조 예비군의 편성. 이것도 아까 전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항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선발, 임명이 아니고 임면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으로 지휘관의 임명이 시행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지휘관의 임명 등입니다. 1항 이것도 계속 연속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문장이죠.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은 여기 잘 나와요.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누구에게? 수행군 부대장에게. 그 다음에 분대장, 소대장이 아니고 분대장의 임명권은 누구에게?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장교 지휘관들은 누가? 수행군 부대장. 그 이하는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안 헷갈립니다. 2항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 써 있다시피 77회, 74회 때 언급됐던 문장이고요. 예비군법에서는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장이 다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3항 소속 예비군 대원의 일부가 아닌 뭐라고 됐죠? 전부. 전부가 법 제6조 3항, 영 제15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훈련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보류, 연기가 아닙니다. 보류할 수 있는 직장 예비군 부대의 여단장, 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규칙 별표 2에 해당 계급보다 그냥 아래 계급이 아니고 한 계급, 아래 계급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부 요거를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훈련의 일부입니다. 동원의 일부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당연히 훈련의 일부를 보류, 연기가 아닙니다. 보류할 수 있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행군 부대장은 며칠? 5일이네. 별지 서식에
지방명무청장, 경찰서장,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 이것도 코드가 있어요. 지서협. 지서협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며칠? 20일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별지 제14호 서식의 가로 1. 그 다음에 중괄로 한번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14호 서식의 2에 따라 소속 누구에게? 각군 총장에게,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됐죠? 예. 됐죠? 그 다음 5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총장은 사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해서 언제까지? 그달 말일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임명입니다. 임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황형으로 나오면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형으로 나왔으면은. 예. 조심하셔야 돼요. 상황형 나오면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PPT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자꾸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 제13조 지휘관의 해임입니다. 앞에 거는 임명이었고 이제 해임입니다. 1항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가로로 놨죠.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수인군 부대의장에게. 날짜 없습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 이게 76개 때 가로로 놨거든요. 통보. 네. 하여하며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 같은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통보. 하여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인군 부대의장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총장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호 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포함 아닙니다. 예전에 이거 포함으로 해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문제예요. 지금은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에 해당 33조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2호 군무원 인사법 제28조 1항에 따른 군무원 인사법은 뭐다?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3호 근무 성적 종합평가 결과 예비군 부대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자, 1호에 이게 참고로 1호에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여기 33조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건데 여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건 뭐냐면은 어떤 뭐 이제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형이 구형이 된 거죠.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최종 판결된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억울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요거는 지켜보겠다. 그래서 제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나오면 결격사유, 그 다음에 군무원 뭐 이렇게 나오면 인사법 나오면 직권 면직사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 2항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74회 때 총장으로 나왔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 부대 지휘관을 해임해야 됩니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아까 임명에서도 언급했죠. 장교급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수임군 부대장. 그 다음에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항. 수임군 부대의장은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총장 아닙니다. 수임군 부대의장은 2항에 따라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됐을 때에는 며칠? 5일 이내. 임명도 마찬가지였죠.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서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 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지서협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 해임은 끝입니다. 임명과 해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임명은 5일 이내에 지서협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우고 갈게요.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 20일까지, 맞죠?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또 총장은 종합해가지고 그 달 말일까지. 결국에 여기 그 달 말일이라는 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달 말일까지 누구에게? 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이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 절차가 여기 꺽쇠 부분 요 절차가 있는데 해임은 분기 단위, 분기 말일 뭐 이래가지고 보고 그게 없어요. 이번에. 맞죠?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항형으로 그렇게 해임에다가 그 임명에 나와 있는 마치 분기말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뭐 보고하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법 제3조의 2 예비군 편성 및 해체 등 중에서 사망. 예비군 조직 대상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서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사항. 사망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시행령 7조에 풀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시행령 제7조 예비군 편성 절차 등입니다. 요 조항도 뭐 시험 77회 때도 가로형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5회 때도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됐던 조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1항 육군참모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가로 이하 소속 분야 기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 전역자라고 이하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의 전역 인사명령서나 소집 해제 인사명령서, 이하 인사명령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을 전역일 또는 소집 해제된 날부터 며칠? 7일입니다. 7일. 7일 이내에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소속 기관장은 병무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전역자의 병적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2항 소속 기관장은 이것도 주어 바꿔치기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해서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등기 우편입니다. 일반 우편 아닙니다. 이것도 일반 우편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춰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등기 우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서조항에 적혀 있다시피 송수신 체계가 딱 갖춰져 있으면 그걸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망 마찬가지 주어
지방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 아닙니다. 병무청장으로 많이 바꿔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수임군 부대장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병무청장 나오면 좀 헷갈려요. 자, 지방 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자, 3조 1항 3호에 보충력 병리 얘기하는 거죠.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을 합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1항의 그 절차에 따라서 받은 전역자 인사명령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직접 예전에, 그러니까 복무 마치기 전에 관리하던 보충력 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병무청장 입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뭐. 네. 결국에는 다 두 개 다 뭐죠? 보충력 병이죠. 예, 그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해서 편성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항,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 대원의 명부를 전산 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 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됐죠? 편성 카드, 예비군 편성 카드, 요게 가로로 나오거나, 가로로 나왔는데 77회 때 인사명령서, 편성 명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산 자료도 이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편성 카드를 집어 연다든지.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출제된 건 아닌데, 예, 여기에 가로치기 했던 어떤 그걸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항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력법 제46조 1항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들 중에서 법 제3조 1항 1호 예비역 장군부사관 3호 예비역병 기간에 있는 보충역병 기간에 있는 예비역병 그거죠. 그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다 편성해야 됩니다. 예, 됐죠? 예.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병력동원 소집에 하고 나서 병력동원 소집이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주어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최근은 아닌데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소속 기관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병력동원 소집은 누가 하죠? 군에서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 기관장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1항에 한번 보세요. 1항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소속 기관장이 누구죠? 각 3군 총장들 포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까지 포함해갖고 소속 기관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5항에 보면은 주어가 병력동원 소집이니까 소속 기관장이 나오면은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고 경찰청장도 관계없는, 병력동원 소집하고 관계없잖아요. 해양경찰청장도 여기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각 총장들이 나오고 군 참모총장들이. 그래서 이거 소속 기관장으로 바꾸면은 많이 틀릴걸요?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항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 장관이 법 제3조 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는 아까 비특별 계령에 의해서 맞죠? 네,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사람들도 조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거 해당돼가지고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 카드를 작성을 해서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됐죠?
요거 편성 카드를 또 뭐 인사명령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바꿔서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0분부터 네. 수업 시작했죠? 네. 자, 시행규칙 7조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입니다.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은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지역 예비군 부대의장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예비군 부대의장 이나 지방명무청장이, 직장 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장입니다. 직장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직장은 직장장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예비군 부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군 부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각인을 시키는 이유가, 이 문장이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됐는데,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예비군 부대장?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계속 표현이 됐었는데, 이거 중대장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각인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예비군 부대장으로 나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법 제3조의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이것도 아까 전에 다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5항 지역 예비군 대원이, 직장 예비군 대원 아니죠. 지역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은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에 관할 지방명무청장이 해당 지역 예비군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6항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 대상자, 아까 조직 대상자 틀리죠? 편성 대상자를 채용, 입사하는 거죠, 입사. 예비군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취업한 거잖아요. 맞죠? 입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예비군에 편성해야 하고 그 직장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대원이라고 나오면 뭐 그렇게 출제는 뭐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안 나오는데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네, 채용됐으니까 직장 예비군. 자, 7항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 대원이 그 직장에서, 그건 반대죠. 이제 퇴직하거나 전출을 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 예비군을 편성해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직장 예비군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그 예비군 대원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누구에게?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명무청장은 그 예비군 대원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합니다. 8항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예비군의 편성 카드 및 명부의 작성, 관리, 송부 이런 것들을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송부가 74회 때인가?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9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직장 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몇 가지였죠? 아까 전에? 3가지 기억하셔요? 1번 3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 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복습 3가지 뭐였죠? 아까 1년 이상 6개월 지휘관 6개월 이상 그렇죠. 5회 3회 네,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시행령 제8조 예비군 대원의 신상 변동 관리입니다. 이것도 가로용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1항 지방명무청장은 지역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련 서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방명무청장은 예비군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2항 직장 예비군.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장은 소속 예비군 대원에게 전입, 전출, 퇴직, 사망 등 입출, 퇴사. 이거는 뭐 가로용어 나올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전입, 전출, 퇴직, 사망. 이게 다 신상 변동 사유잖아요. 맞죠?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네, 3일 이내에 날짜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게 아니죠.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것들이 다 가로형으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예. 이건 아니고. 3항 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명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됐죠? 네. 네. 그러면 4항 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명무청장은 해당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지방명무청장은 예비군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하죠? 자, 복잡합니다, 이거.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항은 지역예비군의 거주지, 이제 이사 가는 거,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 크게 뭐, 직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2항부터 4항까지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자, 2항은 전입도 표현되어 있고, 전출, 퇴직, 사망, 하여튼, 신상 변동 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직장장이 직장 관할하는 지병장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2항에 따라서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요거는 전입, 전출, 퇴직, 사망 중에서 하나를 대표로 끄집어낸 겁니다. 입사, 채용. 그거에 대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푸는 거예요.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명무청장. 여기서 말하는 지방명무청장은 지역? 거주지? 아니 직장 관할? 아니면은 거주지 관할 지병장? 직장이죠. 네. 직장 관할 지병장은 그 내용을 거주지 관할 지병장한테 이해가세요? 네. 통보해 주는 겁니다. 야, 요 직장 예비군 부대에 편성됐어. 헷갈리지 마. 정보 공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사망에 따라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여기서 말하는 지병장은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맞죠? 네. 거주지 지병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건 해당 예비군 대원의 편성 카드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되는 그 직장장한테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입사했으니 채용됐으니까 직장장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자기가 보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거주지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이 편성카드하고 관련 서류를 이전에 직장장, 결국에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전입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직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요 사항은, 예, 사항은 이전 직장 자, 이직과 관련된 그럴 때는 이전 직장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면동관리 여기 조항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가로형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절차, 예, 업무 절차를 먼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왔던 부분들을 딱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 많이 푸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등입니다. 자,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1항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회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치서식의 예비군 편성 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뭐라고요? 날짜 없습니다. 지체 없이 보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다음 각호가 뭐냐? 1호 소속 직장 예비군 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2호 소속 직장 예비군 대원이 역종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입니다. 3호 해당 직장 예비군 부대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해체된 경우입니다. 됐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지역 예비군으로 가는 겁니다.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한테 지체 없이 가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관련 서류가 없어요, 여기는. 예비군 편성 카드만 되는 겁니다. 그거만 있어요. 됐나요? 왜 앞에와 다릅니까? 그게 왜냐? 이게 좀 다르죠? 자, 앞에는 첫 번째. 전주태산데. 예? 앞에도 전주태산. 예. 여기도 전주태산. 예. 맞죠? 근데,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차이점. 앞에는 시행령이거든요. 요거는 시행령의 어느 하나를 또 뽑아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시행규칙입니다. 됐죠? 근데 시행규칙인지 시행령인지 이게, 물론 요즘에는 다 그 관련 조항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만약에 관련 조항을 내가 모르겠다. 만약에 그게 또 생략돼서 나왔다. 그럼 헷갈리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라는 용어가 있어.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자, 1호부터 3호까지 한번 보세요. 이직이라는, 이게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 다니다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관련 서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필요 없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련 서류를 보류 원서라고 생각합시다. 보류 원서라고. 예를 들어서. 네. 뭘 예를 드는 게 좋을까요? 직장에 대학생이라고 볼게요. 보류를 만약에 받은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나오면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보세요. 그게 맞는지, 그걸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출처는 제가 뭐 근거를 뭐 어디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됐죠? 예를 들어서 KTX 예를 들어 철도공사다. 철도공사를 직장 예를 들게요. 근데 이 친구가 퇴직한 거야. 그럼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얘 이제 기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류자라고 봐야 되나? 훈련 보류는 또 그게 동원 보류라고 따져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 보류가 되는 어떤 직장인 거예요. 보류 대상자가 있는 직장이다. 지역으로 이제 퇴직계약 보내요. 그 관련 서류가 보류 원서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펜션 카드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걸어 놓는 거죠. 요런 문장이 나온다. 이미 밝혔다. 예. 소리가 필요 분명히 밝혀. 예, 분명히 밝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예, 분명히 밝혔으니까. 그렇게 그냥 억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여하튼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직장 소속에 있는 애를 지역 예비군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는 펜션 카드만 나오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1호부터 좀 복잡하니까 지워볼게요. 1호부터 3호까지 보면은 다 뭐 퇴직, 역종 변경, 사망, 실종,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 부대 해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직이 개념이 없잖아요. 다 이제 지역 예비군으로 간다. 예, 거기에 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해체 이런 것들. 그럴 때는 관련 서류 없다. 펜션 카드. 그 다음에 날짜도 3일 이내 없다. 지체 없이 보낸다. 예. 자, 이번 시험 거 한번 언급할게요. 이번 시험에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유를 찾는 거예요.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퇴직 전출 여기에다 요거를 휴직으로 휴직 없죠. 이게 휴직은 아니잖아요. 네. 휴직이라는 걸 집어여가지고 오답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 여기다가 예비군 펜션 카드 및 관련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을 유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각인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보는데 이거 원문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관련 서류 왜 빠져있지?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병무청장입니다. 지병장 아닙니다.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예, 아까 전입신고 있잖아요. 병무청장이 받아갖고 행안부 장관한테 알아보고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받았으면은 각 지방병무청장한테 이제 주는 거죠. 사망 2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 사람이죠. 지역 예비군 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펜션 카드를 이전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해야 합니다. 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제10조 복무선서입니다. 예비군 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 부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그 다음 법 제4조 업무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누가 관장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굳이 뭐 이거 유출을 하면은 위임받은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임명할 때 뭐 저기 중대장하고 소대장은 수임부대장 그거는 요겁니까? 뭐 예, 대대장이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단장도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복무선서는 그 위임을 수임부대장이 위임을 하겠죠. 야, 네가 그 저기 복무선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여단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대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하여튼 그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이제 여기죠. 자, 요 페이지까지 보고 조금 쉴게요. 네. 법 제3조에서 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 조항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최근에. 이게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이제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조항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원래 추가로 들어가거나 개정된 거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요거는 막 바로 그냥 추가되자마자 바로 계속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육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제도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린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네. 박스에 들어가 있는 OX 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다. 그리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비상근 예비군에서. 참고하시고, 이랑 국방부 장관은 주어 가로로 나왔고요. 평시에 이 전시로 바꿀 수 있겠죠? 아닙니다. 평시입니다.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이하 비상근 예비군을 합니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항 마찬가지 주어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입니다. 이거 보충역 아닙니다. 보충역은 안 돼요. 네.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는 보충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비역인 장교, 중사관, 부사관 및 또 병이 또 이렇게 예비역 장중부 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병 들어갑니다. 예비역 병. 주의하셔야 되고,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합니다. 사망, 그 밖에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이 소집 중단이 75회 때 가로로 나왔거든요. 그럼 다른 것들도 다 충분히 가로로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 제5조의 2 비상근 예비군 제도입니다. 이번 시험에 2항이 사지선다의 한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2항이 그 다음에 시행령 비상근 예비군 제도 1항 법 제3조의 3 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이하 2조에서 비상근 예비군이라 합니다. 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이것도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박스 OX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1호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소집 기간이 며칠? 단기는 30일 이내 인 비상근 예비군. 그 다음에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가 180일 이내인 비상근 예비군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OX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항 비상근 예비군은 병력법 제46조 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에서 평시에, 전시 아닙니다.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을 합니다. 네. 이번 시험에 전시에 나왔었습니다. 사망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 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 연차정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 범위에서 매년 누가 국방부 장관이 누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합니다. 이게 보수 관련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안부 장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돈줄 맞죠? 1호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몇 명? 5,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700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 사항 국방부 장관은 이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사망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사지선다로 나왔고 사항도 사지선다의 하나로 나왔었습니다. 사항이 연일회를 틀린 걸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반기로 바꿔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자, 국방부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을 그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일에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반기 1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연일회입니다. 이거 만약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이상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연일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번 예. 그다음 다만 사망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 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5항 이것도 사지선다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비상근 예비군 선발 계획을 선발일 며칠 전? 30일 전. 네. 30일 전까지 육군 홈페이지가 아니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77회 때 15일, 30일 전 15일 전으로 바꿨죠. 자, 6항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기간은 1항 각호 범위에서 병력법 제50조 1항 단서에 따른 이병부대장 각군 총장 아닙니다. 이병부대장이 해당 부대의 훈련 계획에 따라서 정합니다. 소집 기간은 누가 정하죠? 이병부대장.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 7항 주어. 이병부대장은 주어를 조심해.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 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집 중단의 주체는 이병부대장입니다. 이번 시험에 이병부대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저기 강의 때 이거 주어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 나왔어요. 예전에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갖고 또 장난쳤어요.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었습니다. 틀린 거죠. 소집 중단은 이병부대장. 맞죠? 소집 기간은 이병부대장. 네. 8항 주어 국방부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이 병력법 제50조 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 9항 1항부터 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 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이 아니고 뭐죠?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비상근 예비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 시행규칙 나온 거 없거든요. 시행령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령 아니야. 국방부 장관이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여하튼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근 예비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 조항 쭉 언급했는데, 시기 전에 총장 나오는 거 있었습니까? 참모총장? 여기에? 찾아보세요. 주어 또는 주체, 업무를 주체하는 뭐, 책임자라, 하여튼 뭐, 총장이 언급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총장이 없어요.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누가 나오죠? 이병부대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 이병부대장은 그러면은 예. 소집 중단할 때, 그 다음에 소집 기간 정할 때, 요것만 이병부대장이고 나머지는 다 국방부 장관. 맞죠? 네. 네. 예비군법에 나오는 비상근 예비군 관련 조항에는 총장은 없다. 네,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과 이병부대장이 주어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병부대장으로 나오는 것들만 알면 되겠죠. 뭐죠? 소집 중단, 소집 기간 정하는 거.
됐죠?